시작. 안녕하세요, 똘스의 내피셜. 오늘도 김이사입니다. 당분간은 저를 조금 더 많이 보실 것 같아요. 우리 똘스가 생각보다 회복이 좀 늦네요. 목소리가 좀 안 나와서. 자, 오프닝이 길면 지루하시다. 자, 오늘 똘스의 내피셜에서 다뤄볼 이야기는요, 이겁니다. 사전 청약 폐지. 내용 보면 이미 사전 청약했던 단지들의 본 청약이 자꾸 지연되고 있어서 사전 청약 당첨자들이 힘들어한다 라는 부분인 거거든요. 이게 좀 지난 뉴스긴 해요. 5월 14일 화요일날 오후에 발표된 국토부 보도자료인데요. 좀 비겁합니다. 15일날 우리 부처님 오신 날이었잖아요. 네, 쉬는 날 전화 받기 싫어서. 자, 아무튼 그래서 앞으로 이제 사전 청약 안 하고 본 청약으로 진행한다 뭐 이런 내용인데요. 갑자기 왜 이러는지,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두둥. 자, 사전 청약에 대한 부분은 저희 똘스의 내피셜 아주 초기 영상이에요. 그때 제가 맹꽁이 너무 좋아가지고 맹꽁맹꽁 소리도 유료 결제해서 BGM을 넣고 그랬는데요. 제가 여기 위에다가 링크 달아 드릴 거니까, 카드라고 하더라고요. 링크 달아 드릴 테니까 한번 가서 보시고 오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이거 아주 안 좋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심지어는 이거 없어졌으면 좋겠다 뭐 이랬거든요. 제목도 제가 내 첫사랑 같은 허상 뭐 이 제목 보고 똘스가 많이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사실 지연되는 내용도 내용인데요. 사전 청약 받고 하세요로 기다리다가 본 청약 딱 되면은 본 청약 지원자도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이럴 거면 이거 뭐하러 하냐, 없어져라 뭐 이랬는데 말이 좀 시가 됐습니다. 미안합니다. 근데 뭐 저희가 말한다고 이게 뭐 되고 안 되고 하는 부분은 아닌 거 알고 계시죠? 아무튼 미안합니다. 사전 청약하고 본 청약이 늘어지는 것도 문제, 본 청약이 딱 있는데 사전 청약 당첨된 사람들이 본 청약 안 하는 것도 문제, 그 와중에서 사업이 취소되는 것도 문제. 사실 뭐 이거 없어지는 게 당연하다 생각이 들어요. 파주 운정의 LH 아파트 총 600세대짜리인데 사전 청약 250분 하셨네요. 그리고 작년 6월달에 본 청약 했는데 이거 내년 12월이 입주인데 공사 취소됐어요. 제가 내용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따져보진 않았지만 본 청약률도 낮았을 거고 아마 사업성이 낮아지면서 공사가 취소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인천 가정지구 민간 사전 청약단지 사전 청약 270번 하셨고 이제 6월달에 본 청약 이미 했는데 사업이 취소됐어요. 그래서 국토부가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앞으로 신규 사전 청약은 없다, 바로 본 청약을 진행하겠다. 뭐 당연한 얘기죠. 그리고 기존 사전 청약 단지는 최대한 지원하겠다. 본 청약이 늦어지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하고 최대한 지원해서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했는데 그때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없어요. 자, 사전 청약 단지와 3기 신도시 지원 사유, 공통적인 지원 사유가 있어요. 세 가지로 나눠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인허가 조율 문제. 유관 기관끼리의 인허가 조율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인프라 재배치, 지역 열병합 발전 같은 시설, 그런 인프라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런 기반 인프라 시설 같은 경우는 사실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혐오 시설이기도 하잖아요. 네가 가져가라, 내가 가져가라, 네가 가져가라. 발음이 왜 이러냐. 그리고 가장 빈번하게 나오는 게 이제 맹꽁이, 이제 자연환경과 문화재. 저 자라면서 맹꽁이 본 적이 별로 없는데 껐싹하면 맹꽁이가 막 나와요. 그쵸? 이거 핑계라는 거 여러분도 알고 계시잖아요. 대한민국의 핑계로 성공한 사람은 가수 김건모밖에 없는데 핑계거리 굉장히 진부합니다. 문화재는 이해할 수 있어요. 어제 흑석동, 흑석 9구역이었나요? 거기서도 통일신라 시대 묘가 나왔잖아요. 단일 민족으로 반만년 역사, 5천년 역사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뭐 땅을 파면 문화재가 나오는 부분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맹꽁이는 거기 살고 있었잖아요. 맹꽁이가 지난 태풍에 갑자기 떨어졌나? 그렇지 않잖아요. 신도시를 선정하거나 뭐 지역 개발을 진행할 때 그냥 책상에서 선정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럼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 돈입니다. 돈. 토지 보상도 잘 안 되고. 그래요. 토지 보상은 급해서 한 거니까 일단은 뭐 어떻게 되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졌죠. 물가가 막 오르면서 지금도 건설 비용이 막 오르고 있는데 이거를 뭐 본청약을 하고 분양을 할 당시 보면은 건설 비용, 금융 비용, 또 토지 보상은 뒤로 갈수록 난이도가 높아지고 비용이 많이 들어요. 시간은 시간대로 막 끌어서 이탈자들이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인해서 본청약 지원율도 낮아지고.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하냐면 기존에 사전 청약한 단지는 어쩔 수 없대요. 근데 기다리래요. 빨리 한다고. 사전 청약 단지만 믿고 전세금 빼고 뭐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예, 그런 사람들한테도 그냥 기다려라, 빨리 할 거다. 임시 거주할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줄 건데 뭐 대책은 뭐 구체적으로 나온 건 없어요. 사전 청약을 진행했는데 본 청약이 아직 진행하지 않은 단지들은요, 본 청약 진행하면 뭐 계약 조금 낮춰준다 이런 얘기 있어요. 그리고 중도금 대출도 이제 집단 대출 되게 지원해준다 뭐 이런 건데 뭐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과거 공공분양은 공공택지, 그러니까 토지를 나라가 싸게 매입을 해서 이제 싸게 줘서 공급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공공택지라고 하더라도 싸게 토지를 조성하기 사실 어려운 환경이잖아요. 게다가 건설비도 높아. 건설사가 참여도 안 해. 그렇잖아요. 요즘 청약시장 굉장히 양극화되어 있잖아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돼서 굉장히 경쟁력 있는 분양가가 거나 아니면 안전마진이 있거나 그런 부분 아니면 청약시장에서 사실 성적표가 썩 좋지 않은데 사전 청약해서 본 청약 이후에 나중에 입주할 때까지 굉장히 기간이 길잖아요. 그 긴 시간 동안에 생기는 금융비용, 건축비용의 상승 뭐 이런 부분들이 사실 나라 입장에서도 굉장히 부담되었을 거다. 저도 생각이 듭니다. 건설비 상승이란 부분은 굉장히 오랜 시간 화두가 될 것이기 때문에 글쎄요, 분양가가 낮아지기는 사실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전청약제도는요, 과거 이명박 정부, MB 정부 시절에 실패했던 정책이에요. 그런데 전 정부에서 실패했던 정책을 다시 갖고 왔던 이유는, 비난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요, 제 생각에는요, 이전 정부 말기에는 정말 주택 정책에 대한 여론도 여론이고 굉장히 손대기 힘들 정도에 굉장히 많이 꼬여 있었잖아요. 그래서 물량에 대한 부분, 공급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을 좀 속도전을 펼쳐보면 어떨까라고 기대를 했던 것 같아요. 역사가 반복되는 이유는요, 역사를 만드는 주체가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허점이 있을 수 있고요, 실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에 일어났던 잘못된 정책은요, 다시 쓰게 되면 같은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어쨌든 또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딱 두 가지 경우의 수로 나눠집니다. 심플하게 볼게요. 먼저 사전 청약이 당첨되신 분들은 고민을 조금 해보세요. 단 상승 여력이 있는 지역에, 핵심 지역 있잖아요. 역세권이라든가 지역 내 핵심 입지라든가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에 당첨되신 분들은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왜 고민을 해보셔야 되냐면, 사전 청약이 된 지역은 본 청약까지 어떻게든 진행해준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고 내가 생각한 것보다 분양 금액이 높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상승할 분양가가 과연 이 주택의 미래 상승 가치와 맞물리는지, 그것만 고민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공급이 없는 상황에서는요, 핵심 지역 중심으로 가격이 오를 거니까 내가 사전 청약 당첨된 곳이 핵심 지역이라면은 고민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사전 청약을 희망하고 대기하셨던 분들, 포기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양질의 주거 환경이 나오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진짜 진심으로 말씀드리는데요, 다시 한 번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무엇을? 구축 지역 내에서 새 연식의 아파트, 이렇게 건축비가 막 오르는 상황에서는요, 오히려 신규 분양하는 아파트보다 연식이 한 10년 내, 5년 내의 것들이 훨씬 더 쌀 수 있어요. 그런 좋은 아파트가 만약에 있다면, 그리고 무엇보다 내 예산 내에서 감당 가능한 범위 내에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다면 미루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사전청약 폐지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정부가 또 한 번 알려주는 공급이 없다는 시그널일 수 있다는 부분, 여러분 좀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6월달에는 진짜 좋은 단지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 놓치지 마시고, 내가 좀 원하는 지역이 아니다 라고 하시더라도 조금 더 고민해 보시고, 내가 생각한 것보다 분양가가 좀 더 높아, 그래도 조금 관대하게 이번 청약단지를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6월 청약단지 분석은요, 제가 뒤이어 촬영하고 내일 올려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도 저희 채널 오셔서 제가 준비해드리는 컨텐츠 즐겁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내용 짤막하게 살펴보면요, 일단은 서울은 아무래도 재건축
쪽 분양이 많고요. 강동구 성내동의 그란츠 리버파크 407세대 중에서 326세대 분양이 있습니다. 성북구 장이동 여기도 굉장히 주목하시는 분 많잖아요. 푸르지오 라디우스 파크 1637세대 중에서 물량 좀 많습니다. 718세대 분양이 있고요. 2단지도 굉장히 관심 있게 보시는 분 많죠. 마포자이 히스테이츠 분양이 있습니다. 약 1100세대 분양 중에서 450세대 정도 분양이 있습니다. 경기도 지역은 재건축 분양도 있고 일반 분양도 있는데요. 재건축 분양 같은 경우에는 물량이 좀 많아요. 대표적으로 성남시, 요즘에 성남시 재건축 분양이 많았잖아요. 산성역 헤디스톤 같은 경우에는 3487세대 굉장히 대단지예요. 그 중에 1224세대 분양이 있고요. 신흥역 주변에도 이제 중원 헤딩턴 스퀘어 분양이 있는데요. 요거 같은 경우도 1972세대 중에서 1311세대 분양이 있어요. 성남시 재건축 분양인 이 두 개 단지는요, 분양가는 조금 높을 수 있어요. 하지만 신흥역 그리고 산성역 핵심 역세권 딱 붙어 있거든요. 핵심 역세권 단지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 관심 있어 하실 것 같고, 저희도 분석해 드릴게요. 두 개 묶어서. 그리고 분상제 지역, 여러분들 굉장히 기다리시는 지역이죠. 과천 지정타 과천 디에트르 퍼스티지 740세대 오그타일 24평 단일 평형으로 분양이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주목하셔야 할 분양이에요. 물론 경쟁률 높을 겁니다. 그리고 화성시 동탄 이신도시 문디벨이죠. 동탄역 대방 엘리움 더 시그니처 이것도 분양이 있을 예정이에요. 얘도 분상제 지역이라 많은 분들이 관심 있어 하시고 경쟁률 높을 거니까 꼭 챙겨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이미 모집 공고가 나와서 다음 주에 청약 일정이 있을 거잖아요. 고덕국제 신도시 서암 이디움 그레이튼, 이거는 제가 빠르게 자료 준비해서 이번 주말 전에 올려드릴 거예요. 고덕신도시 좀 긴 호흡으로 접근하셔야 될 단지긴 하지만 얼마 남아있지 않는 직주 근접 베이스의 신도시거든요. 이 분양도 경기 남부에 거주하시는 무주택자 분들이라면 꼭 고민해 보셔야 될 분양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파주라고 하시는 분들 좀 있는 거 저도 알고 있긴 한데, 순전없다면 GTX가 올해 말에 A 노선이 추가 개통 예정이잖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 서울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지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 파주 운정신도시 가격 흐름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런 부분 고민해 보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송도신도시는 분양 나올 때마다 한 번씩 보시는 게 좋아요. 인천이라는 선입관을 갖지 마시고, 송도는 국제신도시잖아요. 여기도 긴 호흡으로 봤을 때 굉장히 좋은 신도시고, 가보면 굉장히 살기 좋고 아름다운 도시예요. 뭐 황사, 미세먼지 이런 부분 말씀하시는 분들 아직도 계신데 너무 유치합니다. 그리고 원펜타스, 아무리 후분양제라 하더라도 너무 지연돼서 사람들이 짜증 좀 많이 내셨거든요. 그런데 조합원 분들한테는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분양을 기다리고 있었던 일반 분양자들한테는요 굉장히 희소식인, 누군가의 눈물이 누군가의 웃음이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죠. 분양가 심사에 있어서 이제 토지비를 이제 3년 전 가격을 기준으로 해야 된다는 이슈가 있어서 다시 주목받기 시작했어요. 굉장히 희망적으로 분석하시는 분들은 평당 6천만 원까지 얘기하시더라고요. 아무튼 네미안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요, 분양 예정 시기 7월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한 6월 중하순 정도에는 모집 공고가 나올 수밖에 없을 거예요. 여기 6월부터 입주가 시작되거든요. 저희가 컨텐츠 올려드린 지 조금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원펜타스 조회율이 엄청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관심 갖고 계시고 막 찾아보신다는 얘기거든요. 이 부분도 여러분 꼭 챙겨보시고, 그리고 저희가 준비만 해놓고 분석해드리지 못했던 네미안 네벤투스도 도곡동에 분양이 있을 예정이에요. 서울 강남 지역에 있는 재건축 분양은 분양가 굉장히 높습니다. 하지만 안전마진도 굉장히 높잖아요. 무엇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이기 때문에. 그쵸? 그렇기 때문에 자금 어떻게든 준비하셔서 청약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사실 이거 서울 사람들만의 리그잖아요. 자, 원펜타스 좋은 단지다. 하지만 다른 단지도 좀 봐야 되잖아요. 이번 6월 분양하는 단지들은요 특징이 있어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 두 가지 특징에 따라서 접근하는 방법이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일은 짧은 영상이 있고, 물론 짧은 영상 이후에 나중에 모집 공고 나오면 그 단지 조금 심도 있게 분석도 해드릴 거니까 내일 꼭 시청해주세요. 자, 오늘 이렇게 사전 청약제도 폐지에 대한 부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가볍게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내일 있을 6월 분양단지에 대해서도 짤막하게 인트로 정도 해드렸어요. 즐거운 시간이 되셨길 바라고요. 내일 영상은요, 제가 보통 6시에서 10시 사이에 영상 올려드리는데, 내일은 그냥 제 맘대로 아무 때나 올려드릴 거예요. 항상 분양단지 청약 정보에 대해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그 영상 시간 맞춰 보시려면 뭐가 필요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셔야겠어요?
그래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제가 이렇게까지 부탁드리는데 좀 부탁 좀 드립니다. 자, 오늘 이렇게 마무리할 거고요. 여러분 즐거운 시간 되셨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 아까 노노의 현타 온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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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영상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래오래 우리 함께해요.